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고수 서바이벌 스페셜의 박수빈입니다. 오늘 저녁 늦게부터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겉옷과 또 우산 준비하셨나요? 저는 한동안 옷을 얇게 입고 다녔더니 감기 기운이 벌써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시고요.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8.63포인트, 1.12% 빠지면서 1640.36으로 마감을 했고요. 예, 코스닥 지수 역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일보다 2.20포인트, 0.43% 떨어지면서 508.2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자, 2주간의 서바이벌에 오늘 바로 종지부를 찍는 날이죠. 그동안 수고해주셨던 출연자들의 VCR을 통해서 만나보실까요? 네, 편안한 고수익 수익 매매 국내 최강자시죠. 스로스님과 또 상승 타이밍 포착의 절대 지존 서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고수 서바이벌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전문가들이 2주 동안 매일매일 의견을 제시하시면 여러분들은 지지하는 분을 향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네, 소로스가 1번이고요. 설계 소장은 2번입니다. 저희 고수 서바이벌의 참여 방법은 아래 지금 보이시죠? 게시판 실시간 종목 상담이라도 많은 고민을 좀 남겨주시면요. 그동안 보유 종목에 대한 궁금했던 점을 속 시원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문자 참여는 샵 5588로, 전화 상담은 1599-7770번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부자되는 증권방송 하이리츠 홈페이지에서도 게시판에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어제까지 스코어가 4대3이었네요. 네, 그런데 오늘 문자 메시지와 또 게시판의 의견을 봤더니 서울 교수장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현재 4대4 동점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다시 동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만큼 더욱더 긴장이 팽팽한 오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두 분의 다짐 먼저 들어볼까요? 소로스님? 예. 4대4 박빙 승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방송 참여하면서 승부에는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오늘도 승부에 연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또한 좋은 전략으로 여러분들의 좀 가슴을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좀 제시해 드릴 것이고요. 아울러서 물론 또 인간인지라 좀 욕심은 좀 납니다. 이왕에 4대4 됐던 부분이니까 오늘 좀 승리를 해서 좀 승리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간 오늘 뭐 승부에 오늘도 역시 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알뜰 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로스님의 당찬 소감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교 소장의 각오도 한마디 들어봐야겠죠? 예. 우리가 출연한 지가 벌써 약 한 2주가 다 됐는데요. 오늘로서 이제 또 아쉽게 마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약 2주가 금방 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대 방송 들으시면서 또 종목 추천도 또 나갔고 했는데 또 많은 수익들 거두었으면은 일단 1차적인 바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로는 뭐 일단 이 고수 서바이벌인 만큼 일단 뭐 이기는 게 일단은 뭐 좋겠죠. 좋지만은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와 좋은 소식을 또 주식에 대한 모든 그 소식을 또 전해준다는데 최종 목표를 두고 오늘 또 마감 열심히 또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 분의 각오 들어봤고요. 오늘의 결과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고수의 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 만큼 또 한 주 동안의 장 마감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죠. 먼저 소로네스님께서 이 금일의 이슈 분석과 또 중대형주의 특징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먼저 그에 앞서서 우리 박영표님 보니까 목소리도 괜히 감기가 심하게 걸리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좀 감기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금일 특징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장이 참
재미없는 장이었죠. 예, 아마 투자가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좀 힘든 장이 아니었나. 이미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렇고 계속적인 홍보 장세의 흐름을 보이거나 또는 의외의 변수가 보이면서 전강 후약 장세. 사실 투자가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재미가 없는 장이 전강 후약의 장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장도 역시나 기대했던 대로 다우지수는 상승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 약세로 마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특이한 부분은 일단 외국인의 매수 세력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기간 매도가 또한 계속적으로 나타났는데 이 기간 매도의 주 흐름을 보면 확인해 보면은요. 물론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환율 부담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 그 부분이 일단 수출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연동성의 부각으로 인해서 기관의 매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좀 더 크게 보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염려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장에서는 환매에 대한 부담감도 물론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기관의 매도가 지속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좀 참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앞으로 좀 외국인의 매수가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조정의 흐름이 10월장에서는 좀 상당히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특징들을 좀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은 업종 대표주 중심에서는 뭐 이미 바로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수출 관련주에 대한 하락, 이 부분이 IT와 자동차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낙폭이 좀 크게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지수에 대한 하방선의 조정이 바로 이러한 종목들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 종목들의 방향성을 보면은 대부분이 기관의 매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리포트 작성이라는 부분인데 IT나 자동차 관련주들의 이 리포트 작성의 흐름을 보면 최근이 들어와서 긍정적인 리포트 작성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로 3분기 시장은 그렇다 할지라도 4분기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흐름, 뭐 이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개인 투자가들로 하여금 끌어들이는 작전을 펼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매도하는 그런 역행의 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개미 투자가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가운데서 한진중공업이 오늘 금일 뭐 특혜 논란이 되었던 한진중공업 소유의 인천 북항 배후 부지죠. 예, 용도 변경에 대한 인천시의회를 통과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한진중공업이 좀 조선주들이 대부분의 낙폭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상승의 여력을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태광이나 성강밴드로 이루어지고는 달러 약세 수혜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파이프 피팅의 업체의 유가 상승과 또는 달러 약세에서의 상당한 메리트를 부각시켜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뿐만 아니라 플랜트 수주에 대한 증가 부분, 그 다음에 발주 대기 물량이 약 2조 5천억 정도의 앞으로의 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상당히 내포되면서 지속적인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이 물론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지만 특징들로서 시장의 조정장의 흐름을 통해서 계속 지속 기술적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늘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턴한 종목 중에서는 가장 이슈적인 부분,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이런 종목이 오늘도 가는구나라고 그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바로 풍력 관련주였습니다. 풍력 관련주에는 용연비엠이 오늘 금일 전라남도 대규모 풍력 단지가 들어설 것이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아마도 전남의 섬이나 지역 남해 지역에 있는 약 390만 가구 정도의 가구에 아마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으로 발표되면서 용연 비엠이 주도적으로 흐름을 보이면서 현진소재나 그다음에 태웅, 동국산업, 동국 SNC와 같은 풍력 연관된 종목들 유니슨까지 상승을 보이는 그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동차 관련주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언급을 할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본 도요다의 자동차 업계가 일단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원가를 낮추겠다, 판매 원가를 낮추겠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의 자동차 시장에 좀 큰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IT나 일부 업종 대표주 중심보다는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낙폭이 컸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한 가지는 소로스가 오늘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바닥권 하방선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추천드렸던 유진투자증권이 아직은 설입니다만 그동안에 제가 수급의 방향성을 계속
주의하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국종합종금에서 지속적으로 약 2,300만 주 정도의 매수의 유입을 지분 확보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이 오늘 장에서 조금 어떤 그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 마감이 이루어졌는데요. 아마도 추가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 대주주 지분이 약 14% 정도의 대주주 지분을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한국종합금융이 지분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지분은 약 12%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2% 차이에 지금 지분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누가 봐도 아무리 경영 참여라 이 얘기를 하지만은 누가 봐도 적대 M&A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소로스가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급의 변화들이 상당히 냉철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12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 전략을 강하게 어필했고요. 오늘 아마도 1,155원대로 마감이 이루어지면서 한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좀 귀추가 주목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종목, 코스닥 종목만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는 다른 종목들보다도 코스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윈도우7.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가 윈도우7이 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윈도우7 관련주가 제2함회로 중심으로 제이시언이나 이런 종목들이 왜 급락을 보이나. 사실 이러한 종목은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가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뒤처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아마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미리 재료에 대한 노출 부분이 아직도 윈도우7이 출시가 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재료 노출이 이미 미리가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급락 추세를 걷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느 정도 주가가 하방선으로 다음 주 월요일 정도로 통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인다면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이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전자파 관련주도 소르스가 계속 언급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역시 다스텍과 세레텍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특징주 종목들이 시장의 조정을 틈타서 계속 상승의 랠리나 또는 추가적인 흐름, 단기와 스윙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소로스님께서 잠깐 이렇게 코스닥까지 또 짚어주셨는데 이번에는 급등주 매매 전문가시죠? 서열교 소장님. 예.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특징 그 테마 종목이 어떤 게 있었나요? 예, 오늘 특징적으로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그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소폭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테마주 쪽을 보시게 되면은 뭐 아까 소로스님이 언급하신 풍력 관련주들 갑자기 그 뉴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그 강세를 띄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또 보시게 되면 풍력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그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최근 그 보시게 되면은 미래에셋증권사에서 대량으로 매도 공세를 펴면서 주가가 굉장히 그 3분기 들어오면서 실적 불안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상당폭 그 낙폭이 좀 심했습니다. 과대 낙폭으로 많이 빠졌는데요,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이러한 호재성 소식을 통해서 정부 정책의 어떤 호재성 소식을 통해서 지금 바닥에서 턴어라운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장이 어느 정도 조정장이지만 단기 조정장이지만은 상당히 강세를 띠면서 오늘 좀 장 초반에 초강세를 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특징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 이제 바이오죠, 바이오. 바이오 업종이 오랜만에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지는 못했지만은 주도주인 그 메디포스트를 통해서 메디포스트가 또 오늘 호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제 효과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번에 확인을 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연골제 그 생산 그 연골제생 치료제인 카티스템이죠, 그죠? 예, 카티스템을 임상 1, 2상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관절 통증 이런 것들을 상당히 그 개선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확인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그 메디포스트가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기타 RNL 바이오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차바이오 N부터 해서 뭐 산성 PNC, 조화제약, 전부 기타 등등 같이 동반적으로 고르게 상승해졌다는 점. 무엇보다도 어떤 뉴스가 나오면은 같은 테마군 중에서도 한 종목만 그 이슈를 타고 상당히 강하게 급등하는 그 모양새가 보통 펼쳐지기 마련인데 오늘 같은 장에서는 상당히 지수는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바이오 업종 종목 자체가 전체적으로 강보합 그러니까 플러스로 빨간불을 보여줬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그 바이오가도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일단 예측을 합니다. 또 장중에 중간에 또 차바이오 엔도 또 좋은 호재성 뉴스가 또 터지기 시작했고 또 산성 PNC도 또 이제 좋은 뉴스가 또 나오면서 이렇게 바이오주들이 이제 나름
상승하기 시작할 때는 뉴스가 골고루 터져주죠. 종목마다 이쪽 저쪽에서 터져주는 그런 모양새가 오늘 나타났다는 것이 무엇보다 상당히 참 긍정적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여러분들 그 보실 때 그 뭐 북한에 우리가 그죠? 예, 뭐 7천 그러니까 약 엄청나죠. 어마어마하죠. 7천조 원 가까이 되는 그 자원 개발 소식. 우리가 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 북한과 협약을 맺어서. 그래서 7천조 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소식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에 기타 뭐 관련주 몇몇 종목들이 상당히 그 강세를 띠면서 마감을 해줬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좋아하는 테마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도, 비트컴퓨터, 코롱아이넷 이런 종목들을 제가 상담을 해드렸죠. 그래서, 비트컴퓨터 상담을 며칠 전에 제가 시청자분하고 상담해 드릴 때도, 가급적이면 가져가시라. 중기적으로 보유하실 분들은 가져가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유헬스케어 사업도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또 계속해서 그 오바마 정권에서 계속해서 그 부양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장기적으로 부양을 시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역시 그 영향을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유헬스 쪽에서 이제 정부 정책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달 중에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그 원격 조정 시스템 이런 것들부터 해서 이제 통과가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헬스 관련이 상승한 배경은 어제 나왔죠. 미국 그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개혁 법안을 갖다가 어느 정도 승인했다는 표결 처리해서 승인했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이제 향후 국민의 94%가 국민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약 10년 동안 미국 10년 동안 약 8,29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한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이달 들어서 또 그런 또 정부 정책이 또 유헬스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강세를 띠는데 제가 며칠 전에 종목 상담해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대장주는 지금 현재 비트컴퓨터입니다. 비트컴퓨터고 종목 상담해 드리는 그날은 이틀 전이었죠. 종목 상담해 드리는 그날은 유상증자 즉 추가 상장 물량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안 좋았지만은 코롱아이는 좀 상승했는데 비트컴퓨터 안 좋았지만 오늘은 이제 비트컴퓨터가 상당히 그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상한가에 안착하는 그러한 기염을 토한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중대형주와 또 코스닥 종목까지 두 분이 차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1599-7770번으로 문의 주시는 분 중에서 이 선착순 300분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VIP 무료 이용권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인 만큼 또 다음 주는 어떤 종목으로 시작을 해야 될지 또 두 분께 여쭤봐야겠죠? 소로스님, 예. 어떤 종목 보고 계시나요? 요즘 장이 좀 굉장히 좋지 않죠. 예, 힘들기도 하고 사실 업종 대표주 저하 같은 경우는 일단 중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 관련주 종목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안정적으로 바닥권에서 선취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고수익에 대한 전략을 세워드린다고 하면서도 최근의 상황이 워낙 순환매 사이클을 흐름을 보이면서 사실 최저 바닥에서 매수하지 못하는 종목들이 급등세를 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최근의 상황을 간단하게 언급하면 철강 같은 종목도 미리 사전에 선취매하거나 그런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따라잡기가 힘들다. 왜냐하면은 이런 어떤 순환매 사이클의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하는 흐름에서 코스피 지수가 같이 연동성을 보이면서 상승을 보인다면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편안하게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역행을 겪으면서 주가가 하락세에서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사실 아무리 실적 우량과 선취매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여력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지수가 하락을 보이는 관점에서 우량주를 잡는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자살행위와 같은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아마도 투자가들이 실질적으로 우량주를 추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그래도 그런 가운데에서 상승하는 종목은 있으니 다음 주에도 이런 종목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일단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서기에는 상당히 부담성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일단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이 계속되는 종목. 물론 지금 현재 시장은 3분기에 대한 실적, 아직 워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든 어닝 실전 발표든 간에 여러 가지에 대한 아직 실적 발표가 앞서 가기 전에 이미 주가는 2분기부터 시작해서 3분기 초반까지 어느 정도 실적 발표치가 다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앞으로 예상될 4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과 4분기 실적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사실 다음 주 시장을 볼 때에 물론 상승이든 뭐 조정이든 어떤 흐름을 보이겠죠. 여기에서 지금 상태에서 급락을 논의한다는 것은 다우 시장이나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급락을 논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저점 선취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미 상승한 종목에 대한 매수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기에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으니 저점 선취매할 수 있는 종목 중에서 3분기와 4분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종목을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오늘은 코오롱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코오롱 종목은 3분기 시장이 일단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2분기 시장보다도 45%의 성장성을 보이면서 오늘 금일 약 464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생했다라는 발표를 나와주면서 3분기 시장에 대한 사상 최대 실적만 기록했다면 이 종목을 제가 감히 추천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만 4분기 시장도 아울러서 3분기 시장보다도 더 성숙입니다. 패션 사업, 패션 부분은 오히려 3분기보다도 4분기 시장이 더 활성화를 타는 그런 실적 개선의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3분기보다도 4분기가 더 효과를 나타내면서 지금 현재의 4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는 약 514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시장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발표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4분기 시장이 오히려 추가적인 사상 최대치에 더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영업이익이 발생되면서 실적 개선이 뚜렷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오롱이라는 종목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차트를 보고 매수 시점과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의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오늘은 장대 음선을 보이면서 상당히 거래까지도 부담감을 안았습니다. 사실 장대 음선을 보이면서 아랫꼬리도 달지 않고 거래가 상당히 다량의 거래가 터질 때는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코오롱은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물량 추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히려 3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발표됐고 4분기 실적까지 개선이 된다면 앞으로 성수기는 4분기입니다. 패션 부분이 4분기에 성수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오히려 우리에게 저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38,000원대 정도 가격대에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도 약 11선과 또는 하방선인 저점이 61선이죠. 61선상까지 120선입니다. 죄송합니다. 121선과 11선에 대한 골든크로스 시점에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 가격대에서 38,000원대 정도에서 매수에 나서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금일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사실 월요일장에서 시장이 아주 강세 흐름을 보이지 않는 한 급등 추세로 돌아서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상승은 기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전략 후강의 흐름이기 때문에 양봉의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약세 38,000원 주변을 통해서 매수에 나서고요. 상승을 이루어졌을 때는 일단 1차 타깃인 거래가 많이 터졌던 고점대인 61선을 단기로 짧게 일단 접근하신 게 왜냐? 지금 현재 시장이 앞으로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45,000원대 예전의 고점 내지는 46,500원이죠. 아니면 44,000원대까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시장이 워낙 조정의 흐름이 10월장까지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0일선상을 일단 1차적인 단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8,000원대 전후방을 통해서 매수의 관점을 갖고 단기로는 41,000원대를 매도 타임으로 갖자. 그리고 중기적 관점에서는 45,000원까지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코오롱 메모 좀 잘 해두셨나요? 계속해서 설교 소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들어볼까요? 예. 종목을 추천하기에 앞선 오늘 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죠? 안 좋았는데, 지수 관련 중대형주도 좀 밀렸고, 일부 종목, 몇몇 종목 빼고는 다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제가 어제 추천드린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고, 오늘 또 추천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추천드리는 종목이 동아제약이었죠? 그죠? 동아제약. 동아제약을 제가 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동아제약 잠시 차트를 한번 볼까요? 3분기 실적이 좋고 그래서 제가 차트 모양도 이쁘고 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죠? 동아제약 오늘 장대 양봉으로 쫙 뽑아버렸네요. 제가 추천을 드린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차트 모양 어떻습니까? 참 예쁘네요. 예쁘죠, 네. 그죠? 오늘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상당히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완전히 장대를 쭉 뽑으면서 5%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세가 보여줬다. 그러면서 오늘 뭐 짧게 오늘 장대가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짧게 차익 실현하는 게 맞겠죠. 오늘 차익 실현 못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월요일장 장 초반에 플러스권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더 이상 미련 버리시고 막 급등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급등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종목은 예 우량주기 때문에 적당하게 차익 실현하고 제가 지금 장세를 분명히 출연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중대형주 우량주를 하든 테마주를 하든 급등주를 하든 간에 항상 짧게 끊어치고 짧게 차익 실현하는 게 맞지 이틀 3일 끌고 가서는 될 수가 없다. 안 된다. 왜? 변동성이 강한 장세입니다. 예, 단기 조정권에 들었기 때문에 수익이 내가 3%든 4%든 2%든 수익이 나면은 차익 실현을 해야지 그것이 곧 저에게 자기한테 수익이 되는 거지. 중간에 내가 2% 올랐다 3% 올랐다 해서 계속 끌고 가서는 며칠씩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이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지만이 그때부터 저점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서 주도주를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이 오히려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짧게 끊어치는 전략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확정지어주는 그런 차원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오늘 추천주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는 이런 모양새를 참 좋아하죠.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엔지니어링부터 해서 대구은행은 뭐 오늘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려아이언부터 해서 LS 뭐 많았죠, 그죠? 최근에 삼성테크니 제가 추천드리기가 조금 찌글찌글한데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좀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짧게 손절하실 때는 또 손절을 또 과감하게 하시고 또 추천주 나가면은 그 추천주로 또 계속해서 또 한번 매수 관점 그렇게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잠시 차트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린 종목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추천 나가는 종목 중에서 자, 업종을 보면은요. 오늘 은행주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지수가 빠지는 가운데서도. 자, 은행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차트가 또 다시 한번 전고점을 이렇게 뚫으려고 하는 이렇게 뚫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또 나오죠. 나오고 있고. 또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 자, 신한지주 보세요. 자, 신한지주도 이를 보시면은 자, 전고점을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죠? 그죠? 전고점을 이렇게 뚫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껐을 때, 전고점에 이제 다 왔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렇게 윗꼬리를 달고 물량을 소화하고 지금 딱 마감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솔직히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지난 삼성엔지니어링이나, 삼성엔지니어링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돌파, 즉, 갭상승 돌파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를 정식으로 추천을 못 드립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은행 업종 중에서도 은행 업종은 전부 전고점을 치고 나가는 모양새예요. 예. 여러분들도 뭐 차트를 개인적으로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 자, 외환은행도 잠시 보겠습니다. 외환은행. 자, 외환은행 잠시 차트 한번 보세요. 자, 외환은행 차트 어떻습니까? 거의 급등주도 아니고 완전히 쭉 잘 올라가죠, 그죠? 예, 이러한 모양새가 지금, 은행주들이 이렇게 왜 지금 이렇게 지수가 조정을 받는데도 이렇게 강한 이유는, 미국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최근 금융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오늘 골드만삭스가 발표되었고, 계속해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2분기 때에 이어서 이번 3분기 때도, 금융주들의 실적은, 월가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한다. 혹은 상회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은행주들이 금융들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3분기 은행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MIN 그죠? 순이자 마진이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은행주들이 그래도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견딜 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은행 업종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대구은행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또 부산은행 그죠?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부산은행은 좀 상당히 좋은 모양새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업종 중에서도 강조드리는 종목이 항상 업종이 은행 업종입니다. 예. 결국 리먼 브라더스 사태부터 해서 금융권의 그 파산, 금융회사들이 미국에 파산을 하면서 결국 그러한 파산이 되는 그 초래로 그 원인으로 해서 미국 지수가 빠지면서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왔다.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서 지수가 빠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그 원인이 금융권의 어떤 부실,
부실화 그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결국 바닥을 다지고 턴어라운드해서 다시 재상승을 시작할 때는 결국 은행주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이 상승을 할 때도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3월달부터 은행주 노래를 불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잘 아시고 차트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트 보시면은 자 부산은행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북은행입니다. 전북은행. 자, 전북은행을 제가 며칠 전에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정보 추천드린다고 못 해드렸습니다만은, 자, 전북은행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완전히 전고점 뚫고 계속해서 치고 나가는, 지금 중인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추천을 합니까? 만약에 월요일 날 찌그러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전북은행이 이번 3분기 때 사상, 창사 이래 사상 최고 실적 영업이익을 거두었죠. 그래서 기사화되면서 지금 은행주들 중에서도 최근에 전북은행이 모양새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자, 이 패턴이 뭡니까? 외환은행 패턴하고 똑같죠. 그죠? 외환은행도 아까 차트 보셨죠? 외환은행하고 똑같다. 그래서 가는 놈은 가게 됐습니다. 지금 장세는. 예. 못 가는 놈은 못 가요, 지금. 바닥에서 헤매고 있고 가는 놈은 간다. 지수가 빠지더라도 가는 놈은 어느 정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북은행은 좀 더 추가적으로 8,000원까지 올라올 자리에 있습니다. 최소한 8,000원 이상 올라올 자리가 있으니까 충분히 좀 더 끌고 월요일장 한번 마이너스권 보합이나 마이너스권에서 오늘 미국장이 좀 빠졌다고 예상을 해서 조금 보합이나 마이너스권에서 눌림목 매수를 하셔가지고 한번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북은행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저희한테 문자 메시지와 게시판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아이스와 함께하는 서울경제TV 개국 1주년 기념 이벤트. 국내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 및 파이낸셜 뉴스 정보 미디어 블룸버그 텔레비전과 손잡고 국내에서 독점으로 블룸버그 텔레비전 한국어 자막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블룸버그 이벤트 퀴즈에 참여하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응모기간은 10월 9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행사는 청원아이스 이과수 공기청정기와 함께합니다. 삼성 매직스테이션과 함께하는 서울경제TV 개국 1주년 기념 이벤트. 1000만 가구 이상 디지털 케이블과 아날로그 케이블, 그리고 스카이라이프에서 방송되고 있는 서울경제TV. 우리 지역에서 방송되는 서울경제TV는 몇 번일까요? 거주하시는 지역명과 채널번호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응모기간은 10월 9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행사는 멀티미디어 슬림PC,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 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이번 주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관심 종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고수의 대박 컨설팅의 기회는 또 어느 분께 돌아갔을지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어디에서 안녕하세요. 전화 주셨나요? 부산입니다. 네, 부산 분이시네요. 예. 첫 번째로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기아차요. 네, 기아차요. 예. 네, 다른 종목들 포트폴리오 안에 어떤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동국제강 있고요. 네. SK케미칼 있고요. 네. 동국제강과 SK케미칼 그리고 기아차 가지고 계신가요? 예. 두산인프라코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와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전부 다가 한 20%, 40%, 20% 그렇게인데요.
네, 어떻게 운영은 잘 되고 계신가요? 그냥 그런 대로 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서울교 소장님께 한번 상담 자세하게 네, 죄송합니다. 소로스님께 상담 정확하게 받아보시도록 하죠.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오늘은 저기 순서가 우리 서일교 소장님께서 하실 이 차례니까 제가 양보를 좀 해드려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 예,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일단 SK케미칼 잠깐 봐드리겠습니다. 자, SK케미칼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고 계시죠? 최근에 신종플루 때문에 타미플루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또 그 바이오 업종에 또 화학 업종도 속해 있는 업종입니다. 종목입니다. 상당히 우량한 회사고 향후 성장성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죠. 그래서 SK케미칼은 성장성이나 향후 성장성을 봤을 때 최소한 제가 봤을 때 한 중장기적으로 포지션을 가져간다면은 SK케미칼은 뭐 차트를 떠나서 상당히 그 수익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제가 보는 관점과 또 중기적으로 보는 관점을 같이 병행해서 잠시 차트를 놓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지금 자, 차트 한번 보시죠. 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 4월 달부터 그죠? 예. 지난 4월 달부터 예. 8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예. 매집을 했죠. 그죠? 단기 박스권을 이루다가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이때 돌파해 가지고 급등이 나왔는데요. 자, 이 급등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예. 급등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예. 신종플루 때문에 예, 타미플루 생산하는 업체다 해서 SK케미칼, 그죠?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죠? CTC 바이오하고 굉장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때는 막, 상당히 그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우량주들이 급등이 나올 때는 다시 녹십자하고 같이 날랐죠. 그죠?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눌림목 조정 들어옵니다. 항상.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지금 단기 바닥은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은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왔다가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다시 턴을 해주는 그런 관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SK케미칼은 63,000원에 비중 40%나 들어가시네요. 63,000원 같으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62,500원이니까 소폭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어느 정도 바닥권에 와 있다.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62,000원까지는 지지를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62,000원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조금 상승 시 분할 매도를 하시는지 그렇게 단기적으로 보시고 장기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하시고 중기적으로 보시면 계속 끌고 가시는 보유해서 올 겨울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동국제강이죠. 예, 동국제강. 요즘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을 거두는 가운데서도 지금 상당히 그 뭡니까? 주도주 역할을 하는 거. 주도주 역할을 하는 업종이 철강입니다. 철강. 그죠? 예,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급등의 모양새가 나오고 있죠. 2분기까지는 안 좋았지만 3분기부터 계속해서 그 1조 원을 다시 회복하면서 4분기 때는 더욱더 좋을 것이다. 이런 평이 나오면서 철강주가 지금 상당히 지금 모양새가 좋습니다. 그래서 철강주에는 포스코가 대장이고 그 다음에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있는데 동국제강 잠시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요즘 가만히 보게 되면 포스코나 현대제철은 가요. 주가가 가는데 자 동국제강 차트 한번 보십시오. 찌글찌글하죠. 철강주 가는데 동국제강은 뭡니까? 못 가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못 가고 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3분기 실적 부분을 또 차근차근 또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3분기 실적에서 현대제철의 고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포스코 여기에 비해서 동국제강은 조금 떨어져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실적이 좀 반영이 되면서 지금 주가 상승이 많이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초록색 선이 강력한 장기 이평선인 306일선입니다. 제가 보는 306일선인데요. 항상 이렇게 306일선을 저항으로 이렇게 맞고 내려오죠. 자, 맞고 내려오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맞고 여기서 맞고 이렇게 맞고 내려오죠.
자, 여기서도 지금 300유선 왔습니다. 왔는데, 철강주가 일단 주도 입장이니까 과연 상승을 해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추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국제강은 매수가가 어떻게 됩니까? 동국제강? 네, 동국제강 매수가를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전반적인 그래서, 상황을. 네. 차라리 제가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지 않는 것 같으면 동국제강은 매도하시고 과감하게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로 눌림목 저가 매수, 저가는 아니겠지만 눌림목 매수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아차죠. 네, 예.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마지막으로 제가 기아차 한 종목만 더. 아까 두산인프로코 가지고 계신다는데 철강과 더불어 지금 주도 업종이 기계입니다. 기계업종. 그래서 기계업종의 또 대표 종목이 두산인프로코입니다. 최근 또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두산인프로코는 저점에 매수하셨거나 매수가보다 지금 수익 중이면은 조금 더 4분기까지 끌고 가시는 중기적 투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아차를 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 여러분들 보셨을 때 상당히 그 환율 하락에 대한 그 불이익주, 다시 말해서 IT, 자동차, 그죠? 완전히 오늘 상당히 그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실 때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막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 보면은 기아차도 역시 4%, 4.6%나 빠졌습니다. 그지? 그죠? 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IT나 자동차 쪽으로는 지수가 단기 저점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접근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기아차 17,850원이네요. 17,850원에서 지금 주가가 빠져버렸죠. 예, 좀 더 갈 줄 알고 매수를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61선을 이탈해 있습니다. 그죠? 예, 61선을 이탈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까지 지수 상승의 역할을 했던 주도 역할을 했던 이 완성차 업종의 종목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빠지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의 관점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디가 저점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셨다면은 17,850원 들어갔다면은 제가 봤을 때 60% 이탈했으니까 손절이 맞습니다. 일단 손절했다가 다시 저점에서 눌림목 매수가 오히려 맞다. 그리고 지금은 주도 업종이 철강이나 아니면은 기계 이쪽으로 잘 보시고 은행까지 해서 그렇게 그 업종은 그 세 업종이 잘 보시고, 지금은 IT나 완성차에는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홀딩 관점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반등시마다 비중을 줄여주는 전략이 오히려 맞다. 지금은 61선이 저항입니다. 그래서 16,800원 넘었으면은 당연히 저항을 또 받기 때문에 지금은 좀 손실이 물론 났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반등시마다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전략이 맞다.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이 승부의 결과를 가르는 날인 만큼 두 분의 긴장도 팽팽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2주간 이어졌던 고수 서바이벌의 최종 승자 알아봐야겠죠? 네, 서울교소장과 소로스의 2주간의 대결. 승자는 누구일까요? 네, 승자 누군가요? 네, 소로스님이시네요. 네, 소로스님께서 5대4로 고수 서바이벌에 이기셨어요. 예. 네, 지금 소감 어떠신가요? 막상 승부에 연연하지 않겠다 하면서도 그 마음의 심장은 좀 콩당콩당 거리네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역시 어떤 최종적인 결과가 있을 때 욕심이 생기는 것이 그게 당연한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마도 그 대박 컨설팅 그거를 제가 해야 되는데 아마도 우리 서일규 소장님께 양보를 해서 이런 어떤 결과가 또 저에게 승리까지 이렇게 양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기쁘긴 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로스님 축하드리고요. 이 서일규 소장님도 지셨지만 하실 말씀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누가 이기고 지고 그 승패를 떠나서, 일단 소로스님 축하드리고, 또 다음 또 올라가시면 또 열심히 또 하셔가지고, 또 좋은 또 결과, 낳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약 2주 동안, 힘찬 레이스를 펼쳤고, 또 승패를 떠나서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추천주나 여러 가지 종목에서 일단 매수를 해가지고 추천주를 받아서 수익이 좀 많이 났으면 하는 게
또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아무튼 뭐 추천드린 종목이 뭐 그래도 큰 손실보다 일단 수익 쪽이 더 확률적으로 많이 발생이 됐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인 만큼 또 다음 주의 시장 상황이 궁금해지는데요. 소로스님, 예. 다음 주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사실 참 전문가 입장으로서도 여러분들에게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참 전문가들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미증시를 통해서 다우지수와 어떤 그런 미증시의 여러 가지 흐름을 통해서 많이 포착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어떤 그런 부수적인 걸 가지고 우리 국내 시장과 연동성을 준비를 하면서 많이 대비를 하는데 요즘 미증시와의 디커플링 현상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상당히 저도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도 뭐 10종목 추천했다면 한두 종목 그런 종목 없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혹여라도 장과 또는 시장과 여러 가지 거꾸로 가는 그런 패턴 때문에 혹여라도 손실을 보거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정중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다음 주 시장은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일단 기간 매도는 어차피 우리가 그동안에 꾸준하게 보았던 부분이고 또한 기간 매도가 하루 이틀 끝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외국인이 순매수 우위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4천억이 넘는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네, 외국인은 바로 앞으로 향후 시장에 대한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흐름을 갖고 현재의 조정장을 오히려 착실히 준비하는 그런 관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 시장 단기 10월장은 어차피 모두가 예상했듯 조정에 대한 부담감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시장이 설령 상승 내지는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 굳건하게 먹이시고요. 다만 공격적인 매수는 좀 자제해 주시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주간 이어졌던 고수 서바이벌의 결과는 소로스님이 승자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2주간 두 분 함께해 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수 서바이벌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초보자를 위한 진단의 대가시죠. 이 검투사와 또 증권계의 살아있는 전설, 솔로몬님께서 또 출연해 주시는데요. 이 종목대 진단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이나 그런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문자나 그리고 게시판,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도 많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거나 또 재미있는 사연을 보내시는 분 중에 이 한 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대박 컨설팅 코너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분석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또 최은정 아나운서와 함께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